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동양 철학의 정수, 바로 주역의 첫 번째 괴인 건괴에 대한 여러 고전 원문들입니다. 아마 주역하면 보통 점치는 책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저희의 오늘 목표는 그 이미지를 좀 넘어서 하나의 완성된 철학 체계로서 이 건괴가 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또 왜 모든 것의 시작에 위치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주역 본문이랑 또 공자의 해설서로 알려진 시빅을 넘나들면서 건괴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작이네요. 마침 주역의 순서를 설명하는 서괴전의 첫 문장이 딱 이렇거든요.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생겨났다. 아, 천지? 네, 여기서 하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오늘 다룰 건괴고 땅을 상징하는 게 곤괴죠. 말 그대로 건괴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첫 번째 노트, 모든 변화의 첫 단추인 셈입니다. 방금 시빅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주역 원문이 워낙 함축적이다 보니까 이걸 좀 풀어주는 일종의 공식 해설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10개의 날개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주역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죠. 오늘 저희는 이 중에서도 건괴의 성격을 짝 한마디로 정의하는 잡괴전이나 설괴전, 또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는 대상전, 그리고요? 각 단계별로 정말 깊이 있는 심층 해설을 제공하는 문헌전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할 겁니다. 영화로 치면 일종의 감독판 코멘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감독판 코멘터리라니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그 코멘터리를 바탕으로 건괴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강하다, 굳세다 이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잡괴전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건은 강하고 고는 부드럽다. 건강곤유. 네. 그리고 설괴전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데 건은 하늘, 임금, 아버지, 그리고 굳셈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양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이 강건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을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추상적인 하늘의 굳셈을 인간이 본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대상전에 그 답이 담겨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자강불식이죠. 아, 자강불식. 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하늘의 운행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잖아요. 그 꾸준하고 강력한 운행 원리를 본받아서 인간 역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실천적 시침을 제시하는 겁니다. 단전에서 위대하도다 건의 원기여 만물이 이것에 의지하여 시작되는구나 라고 찬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치지 않는 창조적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건괴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 뭐랄까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원형이정 네 글자가 있던데 이 네 글자에 대한 해설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특히 대상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요. 네, 문헌전은 오직 건괴와 곤괴에만 있는 스페셜 코멘터리입니다. 여기서 원형이정을 단순히 크게 형통하고 올바르면 이롭다는 그런 점괘토리를 넘어서요. 우주적인 덕목이자 또 인간이 갖춰야 할 네 가지 덕으로 심도 있게 풀어내죠. 네 가지 덕목이요? 그렇습니다. 첫째, 원은 으뜸입니다. 모든 선함의 우두머리이자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둘째, 형은 형통함으로 모든 아름다움이 한데 모인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이는 이로움인데 모든 의로움이 조화를 이룬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은 곧고 굳셈으로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덕목입니다. 아,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원형이정은 단순히 좋은 덕목 네 가지를 그냥 나열한 게 아니네요. 원에서 씨앗을 뿌리고 형으로 무성하게 자라나고 이로 수학의 결실을 맺고 정으로 다음을 위해 저장하는 이거 마치 자연의 사계절 같은 완결된 하나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그리고 문헌전은 곧바로 이 우주적 사이클을 군자의 덕과 연결합니다. 군자는 원의 정신으로 인을 실천하고 형의 정신으로 예에 맞게 행동하고 이의 정신으로 의를 실천하고 정의 정신으로 굳건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즉, 건괴는 천지창조의 원리이자 이상적인 인간상을 위한 청사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괴를 구성하는 6개의 효는 각각 용의 일생에 비유되는데 이게 마치 한편의 대서사시 같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 초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효인 초구의 효사는 잠용 물용입니다. 잠용, 물용. 네, 풀이하면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는 뜻이죠. 소상전은 그 이유를 아주 간결하게 양이 맨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양이 맨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건 마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신입사원이 아직 회사의 맨 아래 직급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지만 위치가 가장 낮아서 아직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문헌전은 이걸 더 깊이 파고들어서 덕을 갖추었지만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은둔군자에 비유합니다.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쉬운 단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잠룡의 시기를 지나 때를 기다리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구2에서 말하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9일의 효사는 현용 재전 이견대인입니다. 용이 밭에 나타나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제 용의 덕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단계죠. 여기서 밭에 나타났다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아직 뭐 궁궐이나 하늘 같은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밭에서부터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헌전에 따르면 이때 군자의 평범한 말에는 믿음이 있고 평범한 행동에는 삼감이 깃들어 있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선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아서 그 덕이 널리 퍼져나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화려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신뢰를 얻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자, 이제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단계인 구3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군자종일 건건, 석청약, 려무구. 온종일 힘쓰고 저녁까지 조심하면 위태로워도 허물은 없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위태로워진 거죠? 발전하는 단계는 항상 좋은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9.3의 자리는 하늘에도 밭에도 있지 않은 아주 어중간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세상에 나왔지만 아직 최고 지도자의 위치는 아닌, 뭐랄까, 중간 관리자 같은 자리죠. 아, 중간 관리자. 그렇죠. 이럴 때 자칫 자만심에 빠지기 쉽고 위아래의 시기와 질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건건, 즉 굳세게 노력하고 저녁에는 척약, 두려워하듯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계해야만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문헌전은 이때 충성과 믿음, 그리고 말을 가다듬는 성실함으로 기반을 닦아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통 같은 단계군요. 그럼 이 위태로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네 번째, 효인 구사로 나아가는군요. 혹약재연, 무구. 혹은 연못에서 뛰어오르니 허물이 없다. 이건 마치 도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모습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이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를지 말지 연못에서 뛰어오르며 시험해보는 단계입니다. 문헌전은 이 상태를 때에 맞춰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고 기회를 놓치지도 않기 위해 신중하게 도약의 시점을 가늠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한 스타트업이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보며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신중한 시험의 단계에는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험을 통과하면 가장 유명한 다섯 번째 효, 9호에 도달하는군요. 비룡제천, 이견대인. 네,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 드디어 용이 하늘을 날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절정의 단계입니다. 흔히 제왕의 자리를 상징하죠. 네. 문헌전은 이 단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는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성인이 나타나면 만물이 그를 우러러보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비룡제천이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요.
잠룡에서 시작해서 온갖 고난을 겪고 마침내 하늘을 나는 용이 됐는데 바로 다음 마지막 단계가 황룡유해라니요.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이니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왜 성공의 절정 바로 뒤에 이런 무서운 경고가 따라오는 겁니까? 그 놀라움이 바로 건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캉이라는 글자는 목을 뜻하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목만 내밀고 있는 위태로운 형상이에요. 즉, 교만해져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상태, 현실과 동떨어져 고립된 상태를 경고하는 거죠. 아, 고립된 상태. 네, 문헌전은 이 상태를 정말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위는 귀하지만 자리가 없고 지위는 높지만 따르는 백성이 없는 상태라고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는 오만함의 끝에는 결국 후회만이 남는다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정상은 없다는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성공의 정점에서조차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럼 이 6단계의 서사시 말고 용구라는 특별한 효사가 하나 더 있던데요? 용의 무리가 나타났는데 머리가 없으니 길하다. 지금까지 한 명의 강력한 용, 즉 리더를 이야기하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데요? 맞습니다. 이건 건괴의 6효가 모두 양효일 때 적용되는 특별한 해석인데요. 어찌 보면 건괴 철학의 최종 결론과도 같습니다. 최종 결론이요? 네, 왜 머리가 없는 것이 길할까요? 상전에서는 그 이유를 하늘의 덕은 우두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는 비룡제천의 강력한 리더 한 명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덕 있는 존재들, 즉 여러 마리의 용들이 누구 하나 자신을 우두머리라고 내세우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은 리더가 없는 리더십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건괴의 강건한 창조 에너지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교만, 즉 항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에게 고루 분배되어서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최상의 경지. 이게 바로 건괴가 보여주는 가장 심오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잠룡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영향력을 쌓는 혈룡, 위태로운 성장통을 겪는 단괴, 도약을 준비하는 혹약, 그리고 마침내 영향력의 절정에 이르는 비룡제천과 과욕에 대한 경고인 항룡까지 정말 한 개인이나 조직의 완전한 성장 모델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단계를 관통하는 건괴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대상전의 그 구절, 스스로 힘쓰고 쉬지 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하늘의 운행처럼 우리 삶 또한 어느 한 단계에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노력과 성찰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문헌전에서는 구호, 즉 비룡제천 단계의 대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덕이 천지와 합치고 그 밝음이 해와 달과 같으며 그 질서가 사계절과 같고 기룡을 판단함이 귀신과 같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조차 그를 거스르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물며 귀신이겠는가?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그 누구도, 심지어 우주조차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우주의 근본 원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